이게 깨끗하다는 백자인데 이게 말하다는 백자로도 돼요. 말하다. 이게 숫자 같은 데서는 이게 갈고리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첩필법을 써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첩필법은 이 카메라의 붓에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직접 여기서 봐봐야, 쓰는 데서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카메라는 그러니까 초점만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걸 모두 다 비치기 때문에 여기 한 부분만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직접 쓰는 것을 와서 봐야죠. 이게 북이서체의 특징은요, 이렇게 맞춰봤을 때 이게 삐침하고 파임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게 북이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보편적으로 삐침이 더 길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임이 이렇게 길이가 짧게. 근데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오면서는 이제 서서히 해서가 정형화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임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더 길게 내려오는 거죠. 붓끝이 끝까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이끼야자는 문장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맨 끝에 어미조사라고 해가지고요, 어미, 말의 끝을 도와주는 말, 그래서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을 뭔가, 이건 확실히 무엇이다, 그래서 단정을 나타내는 단정어미인데, 문장 중간에서 뭐뭐냐 그러면요, 어기사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물은 깨끗한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깨끗한 것 치고는 물고기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한번 이제 어기사 돌리는 말인데, 이게 이끼야자가 보통 뭐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서 이끼야자라고 하는데, 물에 끼는 이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끼야자가 이렇게 고대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설에 이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뭐뭐이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이게 코브라 같은 게, 코브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코브라가 혓바닥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코브라가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에요. 코브라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눈이 이렇게 있고 입이 있는데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엄청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끼야자가
머리 코브라 있는 거이고 여기 몸통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야 뱀이다 뭐뭐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연구하러 온 바로는 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가끔 이렇게 이 글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확실치 않으니까요. 비문이 오래된 거라서 요걸 처음에를 에서의 방필로 써서 이렇게 써서 뒤에는 원필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육조에서는 방두원미 그래가지고 이게 시자에서 지금은 이 한획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증법으로 해서 한획이 쓰이기도 했어요. 이진남북조 시대 때 여기 이 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고대 문자에서는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아이씨가 이렇게 붙어있는 임신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십자로 됐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몸 안에서 아이의 손이 서서히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점이 하나 붙어 있었던 문자가 금문이나 위진남북조 시대 이전에 진나라 시대 이전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은 손 부분은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 점 하나가 이렇게 돼서 해소화되면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증법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흑도자에도 이런 게 있고 또 분율자에도 글소자에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결해라는 족자인데요. 서예에서는 문자가 정형화되기 이전에는 이체자가 많아요. 똑같은 글씨인데 시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글자의 변모하는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쭉 해보는 것을 역사관에서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 위에서 밑으로 깨뜨린다. 근데 이제 세로 시줄은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고 옆으로 그러니까 날줄은 우리가 공시적으로 봐요. 함께 했던 시대. 그래서 이게 서예의 역사는 공시적인 거에서 이체자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은 통시적인 거에서 이체자가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결해족자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고대에는 사냥으로 갈 때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게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이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깃발을 한쪽에다 딱 꽂아 놓고 사냥을 하는데 함께 가서 사냥을 하죠, 고대. 그래서 이게 화살촉이에요. 화살촉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살시 이렇게 이게
여러 방향에서 깃발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깃발은 이제 이렇게 방향이 되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화살을 들고 사냥하는 게 원래 고대에는 같은 부족끼리 사냥하는 게 결례라는 뜻이었어요. 후대에 오면서는 이제 이게 고대에는 협의적인 의미로서 그 부족만 나타냈는데 후대에 오면서는 이제 청동시대 때 여러 나라가 땅 따먹기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국가 세가 커지고 나라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부족 다인 것도 이제 한 국가로 통합이 돼서 결례란 이런 민족 이렇게 돼서 했는데요.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요. 깃발 모양이 방을 나타내고 이게 방자가 이게 해서로 쓰면은 예서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초소화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피리를 연결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돼서 화살시였는데 여기에 화살시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행서화된 이런 족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자 같은 것도요. 원래는 이제 나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후대 오면서 팔자가 이렇게 되고 칼도자가 되니까 칼로 8조각을 나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문자의 고문자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냥 현대 명조체화된 그 문자만 보고 해석하는 거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게 칼이에요. 칼로 가운데를 나눠서 반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도자가 이렇게 돼서 옛날에 청동기 시대 때는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됐어요. 칼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칼 자루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양, 칼날이 난 이 모양, 칼날 이렇게 된 칼날 이 부분이 이렇게 본때서 칼날 밖에 외곽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칼도자가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튼으로 칼로 나눈다. 그래서 나눌 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수인냐 이 사람은 맹룡이라는 사람은 백수지방의 사람들이다. 그 시족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이미 기록된 바가 있다. 뒤에 오면